정책 집행 담당자도 실천할 수 없는 정책을 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나 일반 아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황 중에서 국제중 폐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부분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누구나 다 문제인 걸 알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솔한 의견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심각한 교육 문제를 이대로 30년 40년 놔둘 수도 없고 지금 청년들, 아이들,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교육 전문가로서 누구든지 어떤 한 사람은 꼭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교육 문제를 놔두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양심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반대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문성이 다 높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교육적으로 이론과 실제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야 되는 방향이 뭔지, 그래서 물론 의견이 달라도 잘 들어주시고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이 같은 부분은 또 지지해 주시고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이 이런 의견들이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 이 교육이, 한국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뜨거운 감자 국제중 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영어국제중하고 그리고 또 청신국제중은 아닌데 국제중이 폐지가 됐는데요. 저는 국제중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제중이 폐지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제중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하고 국제중 같은 특목중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중이 모두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대원 영훈 국제중이 내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오늘자 소식에 의하면은 부산에 있는 국제중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서울에 이제 3개의 특성화 중학교가 있는데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송파에 있는 서울체육중인데 체육중은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특성화 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중은 오히려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평가 수준에서 일정 부분 높았을 텐데 체육중보다는, 체육중은 남겨져 있고 오히려 더 교육의 질이 높은 국제중 2개가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에 일단 좀 의아하게 해요.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체육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대원 국제중이라든가 영어 국제중은 아무래도 좀 특권층의 귀족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부 뭐 잘 사는 학생들만 간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단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국제중은 원래 의도가 조기유학을 줄이고 해외 출신 학생들의 적응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요. 사실 국제중이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도 조기유학이나 관련한 분들도 있고, 조기유학은 뭐 매년 옛날보다 아주 오래전보다 20년 전보다는 줄어들었긴 하지만 한국 교육제도가 안 맞아서 조기유학을 가려는 학생들도 있고요. 해외 출신 학생들이 또 해외에서 안 맞아 들어오는데 지금 국제중학교가 이렇게 폐지가 된다고 결정을 하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아쉬운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법령 지침 위반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이 기사에서, 뉴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의전 기존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기준으로 60점으로 하면은 재정을 통과할 것 같으니까 70점으로 높여서 이미 떨어뜨리려는, 이 지정 취소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70점으로 높였고, 현재 뭐 재정 지원 정도나 이런 걸로 고려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재정 지원 정도인데, 우리 국제중이 사실은 이게 뭐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립이다 보니까, 사립은 자체적으로 이 국제중이라든가 이런 교사나 이런 분들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영어 되시는 분들 이 연봉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주려면 이 사립에서 돈을 많이 이 재단에서 벌어야 되는데, 재정 지원 정도도 미약했다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얘기죠. 결국은 취소된 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나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 점 때문에 국제중이 탈락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국제중 지정 취소의 이 사유 중에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라는 부분에서 보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히려 취소를 했는데, 보장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죠? 균등한 교육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기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일반중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영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소양이나 해외를 가기 위해서 국제중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은 균등한 교육기회가 오히려 국제중학교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의 공공성이 뭐죠? 누구나 교육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국제중에 갈 아이들은 일반중 선택하지 않고 국제중 선택할 수 있어야지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정 목적과 달리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되어 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네, 이 국제중 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뭐 15대1, 20대1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립학교 이런 부분들도 또 영어 유치원에서 또 일찍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가는 단계도 있고요. 그런데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중은 다 가려고 하나요? 국제중이 최고의 지금 중학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일반중을 가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사실 스카이를 노리지 않나요? 또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노리지 않나요? 국제중 가면은 반드시 뭐 좋은 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게 간다는 게 결과가 있나요? 물론 이제 국제중 간 사람들이 왜 초기에 이 좋은 학교 외고 이런 데를 가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건 어차피 국제중 간 학생들이 능력이 돼서 적성에 맞아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갈 확률이 높고, 또 사전에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능력이 되니까 외고나 이런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교에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국제중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중을 오히려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어라든가 외고 소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고 영어 못하는 애들은 오히려 부모들이 국제중이 아니라 일반중이라든가 대한중학교, 뭐 대한교육기관, 아니면 심지어는 일반중을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야 되고, 누구나 뭐 스카이처럼 누구나 가려고 하는 이런 거라면 몰라도 서열화가 지금 되어 있다. 그것도 몇 개 학교밖에 없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경기권이나 저 밑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지방권의 학생들이 국제중을 그렇게 가려고 그러나,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국제중 폐지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이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걷어찬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당국에서는 이 국제중이 특권이나 귀족학교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제중 안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뭐 예전에 이게 대기업의 회장님 아드님이 이게 잘못된 입학 전형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 사건도 있는데요. 꼭 그런 사람들만 갑니까? 여기 가난한 애들은 없어요. 여기 사배자 전형,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요. 보통의 평범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왜 일부 아이들만 보고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교육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라는 부분에 뭐 일부 공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국제적 폐지 정책을 만든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녀가 외고나 국제학교를 나왔다는 거죠. 본인들 자녀는 외고나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왜 일반 자식들은 국제중이나 외고에 보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서 전부 다 유학시키잖아요. 저도 이게 화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되죠? 왜 자기 자녀는 정책을 짠 자기 자녀는 보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을 교육 정책을 짜거나 정책을 주도한 분들이 물론 이제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의도가 있으신데 이해는 해요. 일반 정책을 짜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도 교육 정책을 짜려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는 정책 집행 입장이랑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이랑 이게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고나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일반 아이들은 왜 안 되는 것인가? 본인 자녀들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학 갈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국제중 기회가. 유학을 실제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1년에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는 1억이 넘게도 든다 그러고 또 한 학기 학비가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좀 더 유학 갈 형편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국제중이 오히려 대안의 교육 대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국제중을 막으면은 이게 국제중 관련 수요는 어차피 교육 수요는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교육적으로 풍선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국제중을 막으면은 뭐 안 가게 되나요? 일반중으로 다 가서 이 국제중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잘 가게 되나요? 아니면 또 이제 비싼 뭐 국제학교라든가 대치동 영어학원에 가서 또는 아주 고급스러운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또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국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보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특권 트랙을 만드는 걸 규정을 퇴색시키는 처사라고 보는데요. 이게 과연 특권인가요? 저는 이제 이런 시민단체에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운동을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론 위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단체는 아닌 것인지. 자,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제중을 하는 게 특권인가요? 국제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영어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일반 중에서는 받고 있는데 그거는 영어교육이나 매너교육이나 일본 기본적인 예절교육이나 도덕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건 국제교육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적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 시민단체면은 오히려 정부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옹호 입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시민단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제적 폐지 문제가 평준화 교육의 시범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이 국제적 폐지 정책을 만든 이 교육감님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 이 교육감님이 예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 이런 평준화라든가 평등 교육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약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요.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분들이 뽑아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와서 실천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평준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선도적으로 예전에 이 외고라든가 자사고 부분을 한번 평준화 시키려고 일반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이제 반발이 있어서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뭐 아니면 자사고 이런 부분들을 평준화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국제중을 먼저 건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국제중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특권층에 또는 여기는 특권층이라고 보는 어떤 교육의 엘리트 코스를 제일 먼저 국제중을 폐지함으로써 이게 나중에 이제 자사고라든가 외고나 국제고의 어떤 평준화의 어떤 가닥을 잡는 그런 시기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 국제중 폐지가 그래서 평준화 교육의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제중은 과연 이런 중학교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이런 보통 교육에 이게 지금 문제일까요? 국제중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학교들이 있어요. 일반 중 아이들이. 근데 일반 중에서 일반 중으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국을 갔다 온 애들이 있고요. 뭐 주재원 이런 자녀로 갔다가 해외로 귀국하는데 일반 중에 바로 못 가요. 환경이 다르고 언어 부분이나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중에 가면 왕따를 당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 중으로 못 가니까 국제중 이런 기관이 필요해요. 또 이게 국내에서 해외로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교육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요즘은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요. 해외 유학을 아이들을 조기로 보내봤더니 뭐 기러기 아빠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 둘째 차서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옛날처럼 유학 갔다 대접을 못 받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돈은 많이 들고 또 부부 가족끼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유학을 가기 전에 대안교육으로 국제중을 찾거든요. 또 국제중에 잘 맞는 이런 코스로 잘 가야지 외고 자사고를 노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제중에서 외고 자사고 합격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뭐 특별한 교육을 다 받아서 외고 자사고로 가는 건 아니고요. 국제중에 원래 그 스타일들이 잘 맞아요. 안 맞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능력이나 적성이 원래 거기 잘 맞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잘 만들고 좋은 교육의 질을 받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특권층의 아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아이들도 영훈 국제중이라든가 대형 국제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들어가신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나요? 미래의 진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애들이 일반고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일반 중에. 저는 국제중은 중학교 보통교육의 문제아가 아니고 지금 시선을 돌려야 할 건 오히려 일반 중에 특성이 없는 쪽. 그 일반 중에 예술 중이라든가 아니 예술 잘하는 애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면 놀고 있거든요. 공부 못해요. 3학년 되고 그러면. 만들기 잘하는 애들이 공부가 됩니까? 그럼 이런 국제중은 어학 잘하는 애들이고요. 예술 잘하는 예술중을 많이 만들고 미술중 만들고 또 아까 체육중, 운동 잘하는 애들도 공부 못해요. 그 걔들 열등감 많은데 그런 체육중도 만들고 더 만들고요. 국제중 더 만들어야죠. 지금 서울에 몇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왜 서울만 있어야 돼요?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다 있어야 되죠. 지금 부산이 있고요. 더 늘려야죠, 시도별로. 그러니까 국제중의 문제는 지금 서울권은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국제중의 지역 편차, 지역 차별이 문제예요. 왜 지금 정확하게 국제중 이런 계열들이 지금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는 없나요? 부산은 있고요.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걸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역 편차를 해서 지금 평준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역 평준화를 얘기하셔야 될 텐데, 거꾸로 있던 교육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 있던 국제중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국제중, 특성화된 중학교 교육의 보편성, 지역의 편차, 차별성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국제중 폐지는 뭐 이런 걸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고 어떤 이제 외국에 갈 수 있는 대체 교육의 역할을 한다고. 근데 그런 걸 실제로 해봤더니 서열화하고 입시기관화하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표면적 이유인데요. 근데 깊이 보면 그게 국제중 폐지의 이유가 맞을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이 못 들어보시면은, 이제 못 보시면은, 그냥 국제중 폐지한다, 입시기관화 한다. 아니다, 뭐, 해외유학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국제중이 있어야지.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지금 문제는 아니고, 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폐지를 실천하는 분들은, 또는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먼저 평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학교는 일반 중학교, 누구나 가는 일반 중학교여야 된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없이 모든 학교는 일반고여야 된다.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똑같은, 평등하니까 똑같은 학교 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른바 교육 평등의 개념입니다. 평등하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인간은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평등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등해야 되죠. 근데 이 평등이 뭐죠? 이 평등은 바로 누구나 다 능력을 똑같이 갖고 태어났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 만들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능력이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면 단위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서울이나 수원 같은 대도시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외동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삼형제에 또는 장남이나 이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다 조건이 달라요. 그럼 이런 다 다른 사람을 평준화, 똑같은 제도 학교를 다니면 평등해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 똑같이 다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똑같이 일반고로 만들면 불만이 없이 다 만족하나요? 쟤는 국제중이라든가 쟤는 외고 안 갔기에 다 똑같은 일반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만족하나요? 그러면 국제중은 지금 빼고 일반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만족스러워야죠. 전부 다. 국제중 안 다니고 일반 중에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들은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에서 만족하나요? 한국 교육에 지금 일반 중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족해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연 평준화라는 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다른데 그러려면 이 다른 인간들을, 다른 학생들을 하나의 제도나 하나의 고등학교에 벌써 꾸겨 넣는다는 것은 벌써 지금 국제화,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을 지금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로 일반중에 넣으니까 저 아이들이 적응하겠어요? 또 일반중 애들은, 또 부모들은 좋아하겠어요? 국제중에 좀 더 어학 능력이 강하니까 문과 쪽으로 오는, 지금 뭐 문이과가 통합되었습니다만 인문 쪽 능력이나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걸 일반중 애들은 또 좋아하겠어요? 평준화라는 거는 이 정책을 짜는 사람의 이론의 머릿속의 개념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상으로는 시행하지 말아야 될 개념이고요.
교육을 조금이라도 현장을 알고 아이와 부모를 아는 입장이라면 이런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밑에 더 들어가면 교육 사회학적인 이 교육학의 이론 분야랑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게 기회 균등의 분야고요. 또 뭐 이게 기능론, 갈등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평등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럼 평준화는 과연 평등으로 가게 하는 것인가? 그럼 평등은 뭔가? 교육에서 평등은 뭔가? 그럼 똑같은 일반고를 하고 국제중 폐지하면 평등해지나요? 그럼 국제중 아이들이 손해되잖아요. 그럼 평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제중을 폐지하면 일반 중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또 부모님들은 일반 중에 있는 부모님들은 더 만족하게 되고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럼 또 일반 중 아이들은 형제 국제중에 있어서 엘리트 코스로 못 가나요? 엘리트가 못 되나요?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뭐 공부 못했던 학생들도 지금 나이 드니까 다 사장님 되고 다 잘 살던데요. 국제중 가는 아이들은 다 적응을 잘해갖고 엘리트가 되나요? 국제중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외고 못 가고 일반고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국제중이 안 맞아서 엄마는 국제중을 밀어 넣었는데 영어 유치원부터 다녀서 들어갔는데 안 맞아가지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다른 케이스죠. 자, 그래서 과연 평준화는 과연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건 교육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 정책이나 교육 행정을 연구하는 교육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의 머리에서는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부모하고 아이들이나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준화라는 게 기분은 좋아요. 평준화 누구나 다 똑같은 고등학교에 가야 돼.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내 아이가 언어를 잘해요. 외국어를 잘하고 해외에 가고 싶어하면 외국 가고 싶어하는 거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본인 자녀는 외고 보내고 아이가 그쪽으로 언어를 잘하고 외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보내야죠. 근데 정책을 짤 땐 또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실제와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다. 내 자녀하고 정책을 짤 때가 다르다는 것은 벌써 이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정책 집행 담당자도 실천할 수 없는 정책을 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나 일반 아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국제중에 이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소송도 일어날 거고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 정치하는 입장에선 이 평준화라는 어떤 업적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준화라는 개념은 없다. 평준화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가 불평등을 야기하고 평준화가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에 차별을 주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평준화나 평등의 개념이라면 국제중의 지역 편차를 오히려 지적을 해서 지방에도 국제중이 더 설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특성화 중학교가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국제중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현재 이제 국제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국제중 학비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이게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또 이 어학 능력은 있는데 못 가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나 배려 대상자 전형을 좀 더 늘려주거나 티오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국제중의 설립 목적이 국제와 인재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설립 취지에 꼭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런 케이스에는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전형이나 티오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립 이사회, 재단 이사회에서 좀 더 국제중에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보다는 교육의 목적으로 세워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지원, 이사회에서 하는 지원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TO를 넓혀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은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좀 더 맞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많은 이 국제중, 예술중, 특성화중, 체육중, 그리고 또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이게 자꾸 뭐 예체능 쪽을 많이 보는데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저는 인문중학교 같은 것도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철학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철학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것처럼 뭐 인문중 학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좀 더 많은 특성화중이 생겨서 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폐지를 해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의 이 자율성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다 해줘서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한마디로 선택을 못하는 부모님들인가요? 우리가 그런가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기회가 균등하게 되죠. 그래야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곧 평등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 폐지 문제는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국제적인 관련한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소외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오히려 폐지에 지금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폐지가 문제가 국제중의 적성이나 기질에 맞는 아이들이 지금 평가에서 뽑히고 있느냐, 그런 점을 봐야죠. 이 국제중의 취지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열화되고 있느냐, 이런 정치적 입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국제중 설립 목표에 맞는 어학과 국제화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글로벌 감각이 있는 그런 능력을 국제중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평가제도나 시험제도 맞게끔 들어가는지를 감사를 하시고, 평가제도에 맞춰서 그걸 평가를 올바른지 국제중에 입학 전형평가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뽑혀가지고 정말 외고나 자사고 뭐 이런 데 많이 가는 게, 국제 가는 게 당연하죠. 국제 중이니까요. 그거를 서열화됐다 계열화됐다 엘리트화해야 된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바라보고요. 이런 부분이 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게 감정적으로 질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생들도 잘 되고 또 일반 중간 학생들도 잘 돼서 그래야 나라에 인재들이 많아져서 잘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중 폐지 문제는 저는 결국 인간의 질투의 문제시다. 질투하지 말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국제중 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인재들이 가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이 선발할 수 있는 목표에 따라 국제중이 잘 선발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확실히 좋은 그런 매너 있고 예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선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재단 이사회라든가 이런 통해 감사를 통해서 또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제중 폐지되지 않고 개선이 되고, 또 많은 특성화 중학교가 지방이라든가 서울에 생길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돼서 우리 부모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중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